안녕하십니까. 생존 노하우의 폴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냐면 대학교를 내가 갈 수 있을까? 지금 늦은 건 아닐까? 물론 지금 요즘은 뭐 수시?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좀 이미 막 다 준비를 하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 거를 보실 어떤 고1이나 고2나 뭐 중학생 분들이 보신다고 해도 저는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옛날 얘기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오래된 고등학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가 지금 그 친구들의 고민은 이제 자녀들이 뭐 중학교로 올라가다든지 고등학교로 올라가다든지 아니면 고3이거든지 뭐 이런 뭐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은 너무 달라서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뭐 얘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저의 옛날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학을 갈 수 없었는데 가게 된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 뭔가 좀 희망을 좀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학교를 내가 지금 시간이 뭐 1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지금 절대 대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야. 하지만 인사월 하고 싶다 아니면은 좀 더 실력을 올려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요. 이것도 약간 일단은 저는 노력해서 갔어요. 그건 깔아놓고 갈게요.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못 갈 성적이었어요. 이것도 좀 깔아놓고 할게요. 저는 그래도 뭐 모든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진짜 저한테 오는 가외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맨날 귀가 아프게 하는 얘기가 진짜 엄마들 하는 말 다 똑같아. 우리 아이는 똑똑한데 안 해서 그래. 이거는 진짜 모든 엄마들이 하는. 물론 얘는 진짜 얘는 내 머리 닮아서 얘는 공부머리 아니야. 이렇게 현명하신 판단을 하시는 엄마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어렸을 때 좀 잘했던 걸 가지고 희망의 싹을 놓지 않고 되게 이 아이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나에 대해서 풀리지 못한 숙제를 계속 풀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들에게 강요하시고 얘를 끌어주십사 하는 부모들이 많죠. 저도 그런 종류의 하나였어요. 똘똘했죠. 똘똘했고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성실한 아이였어요. 그때는 부모님도 엄격하셨고 일단은 뭐 개근. 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개근. 네, 개근입니다. 뭐 대학교 때는 중간에 출석부 부르고 도망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좀 자의에서가 아니라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성실하게 큰 아이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까지는 부모 말을 뭐 듣고 뭐 이렇게 뭐 자기가 판단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서우신 부모님 아래 열심히 문제지를 풀어서 올수 네, 지금 성적표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올수 단 체육을 못했어요. 체육 우 체육 실기 우 그거 빼놓고는 올수. 그리고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거기서부터 하는데 저는 국영수를 이제 일찍부터 가해를 시작해서 그랬는지 그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1 때 바로 전교 그때 11등 뭐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선행학습과 어떠한 그런 공부에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아이의 그 성적의 격차는 아주 급속도로 떨어지거나 아주 급속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영수 위주로 가해를 했고 나머지 공부법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하지 않았던 저 그리고 사춘기도 제가 핑계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사춘기를 겪었고 공부에 그렇게 큰 흥미를 못 느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수업 시간에는 늘 잤다는 거.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데 야, 너 내가 집에서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제발 꼭 들어줘. 일찍 자고 선생님 말을 잘 들어줘 하는 얘기가 제가 그 피해자예요. 새벽 뭐 엄마 아빠 앞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뭐 가회도 하고 또 뒷바라지를 엄청 열심히 했었대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에서 공부하냐? 아니죠. 라디오 듣고 뭐 시 쓰고 뭐 편지 쓰고 뭐 연예인 사진 바라보고
뭐 남자친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짝사랑하는 남자 생각하고 너무 많은 걸 한단 말이에요. 할 게 너무 많아. 그 책상 앞에서. 만화책을 이렇게 보면은 책은 여기 펼쳐놓고 만화책은 여기 껴놓고서 이쪽에서 문이면 이렇게 보다가 만화책을 이렇게 보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이렇게 너무 많은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는 계속 유지를 했는데 왜냐면 그거는 계속 반복된 학습을 하고 가외를 하고 나름 재미도 있었어요. 잘하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나머지 점수들에 대해서는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죠. 암기 과목들. 그리고 선생님 얘기 잘 듣고 계속 꾸준히 해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다가 시험 시험 기간에 그 많은 그 단위, 시험 범위를 한 며칠 내에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게 올 때는 항상 고비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위가 공부 석차가 많이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반에서는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뭐 전교 석차는 이제 바라보지 못했고 그렇게 어찌저찌 중학교 생활은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조금씩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네, 있는데 오빠가 삼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오빠는 운동을 정말 잘하셔서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 아빠는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셨고 잘 안 맞았던 오빠는 삼수 끝에 결국에는 운동을 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갑니다. 그동안에 되게 저는 약간 엄마 아빠 신경에서 약간 멀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게 엄청나게 다행이었는데 늘 부모 그 간섭과 부모의 시야 아래서 공부하던 저는 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지면서 고등학교까지 라디오 듣고 음악에 빠져있고 또 글 쓰고 또 누군가를 짝사랑을 하고 맨날 방구석에서 뭐 도서실 다니면 도서실 공부했겠어요. 물론 가외 선생님 있잖아요. 그러면 가외 선생님이 있는 과목은 가외 숙제를 하고 선생님한테 지도를 따로 1대1로 받아야 되니까 그건 잘 했단 말이에요. 정 성격이 그냥 혼나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과목 전 과목을 누군가가 그때 그런 건 없었어요. 요즘에는 전 과목 뭐 하긴 한다던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국영수만 계속 잘 나오고 나머지 과목은 항상 까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그런 국영수를 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암기만 하는 것도 해서 어찌저찌 갔는데 어쨌든 결론은 고2 때쯤 고3 때쯤 됐을 때 선생님들 누구나 평가하고 내가 스스로 평가했을 때도 야, 이거 올해 대학 못 가겠는데? 그러니까 대학 못 가겠는데 제가 여자고 엄마 아빠 너무 엄격하셨기 때문에 뭐 전국의 어느 대학교는 갔겠지만 딸이니까 뭐 자취가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무조건 인서울에 4년제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 불법의 법칙이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렸을 때 똑똑했는데 이 아이는 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저희 부모님한테 있었고 얘는 언젠가는 잘할 거라는 기대 심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왜냐면은 내가 너무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고3 때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는 열정을 끌어낼 수 있고 그거는 그 무엇도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그 팬심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강력한 에너지 그게 있으면 정말 뭐든지 사람이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 드라마였어요. 이제 텔레비를 못 보죠. 집에서는 뭐 텔레비를 아예 볼 수도 없고 독서실에 가면은 그때 그 차인표의 별은 내 가슴에가 어마어마한 인기였습니다. 정말 그 차인표가 이렇게 따라라라 이렇게 하면은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막 그 독서실 지하에 TV 한 대가 있었는데 그걸 갖고 여자들이랑 막 싸웠어요. 남자들은 막 뭐 스포츠 막 이런 걸 보고 싶어 했고 여자들은 무조건 그 드라마를 봐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다 지하에 그 텔레비전 앞에 그 시간이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끄었다 갈게요. 자, 그래서 그 드라마에 푹 빠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죽어도 대학에 가야 되고 난 무조건 인서울 사는 데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또 저에게 좀 잘못 심어줬던 생각은 맨날 야 대학만 가. 대학 가서 놀아. 대학 가서 뭐 연애해. 뭐 다 대학 가면 모든 게 저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럼 일단 대학을 가야겠다. 이게 고3 100일을 좀 남겨두고 좀 이전에 든 생각이에요.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대학을 못 간다면
엄마 아빠는 재수, 삼수 계속 시키실 거고 나는 그러면 매일 이렇게 숨어서 TV를 보거나 못 보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겠지.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야. 정말 그거를 맘 편히 내 방에서 누워서 혹은 우리 집 거실에서 소파에서 다리 뻗고 드라마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런 엇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가자. 나는 내년부터 자유롭게 드라마를 볼 거야. 가자. 그래서 그때 잠깐 여러 가지 막 힘든 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가외를 다 안 하고 있었어요. 엄마한테도 뭐 엄마도 약간 살짝 손을 살짝 놨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가외 선생님 빨리 구해줘. 나를 대학을 보내줄 수 있는 가외 선생님을 구해줘. 엄마가 또 굉장히 마당발이세요. 바로 구해주셨습니다. 저희 동네에 2대 다니는 엄청 공부 잘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엄청 세련되고 멋진 지은 언니. 정말 언니는 저의 은인이세요. 근데 어쨌든 그 언니가 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떠한 공부가 시작됐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는 서론인데 저는 중요한 거는 어떠한 동기부여를 갖고 해야 된다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대학을 가실 거라면 그 100일이던 200일이던 그 기간만 참으면 그 곰이랑 호랑이가 뛰쳐나와서 곰만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시기가 인생에서 되게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 사실 진짜 제가 살고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왜 사람들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거를 정말 깨닫고 그 공부가 끝난 그 사회 밖은 정말 전쟁터고 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학습만 해야 되는 이 공부만 대한 환경은 문제에 대한 답도 있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건데 이 사회 밖은 노력해서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답을 찾기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꼰대 얘기였지만 사실이 정말 그렇다는 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언니가 너무 영리하게 계획을 짜주셨는데 생활교육표를 짜줬는데 틈을 그냥 뭐 여기서부터 여기 공부, 여기서부터 여기 공부, 여기서부터 공부 이렇게 공부하고 쉬고 뭐 이게 짜준 게 아니라 과목별로 문제집 단위별로 시간별로 쉬는 시간에 할 거, 그 다음에 뭐 아침 자습에 할 거, 밤에 할 거 그거를 아주 타이트하고 정교하게 시간표를 짜주셨어요. 처음엔 언니가 짜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 샘플을 토대로 저도 짤 수 있었죠. 100일 동안을 다 짠 거예요. 처음에 다 짜놓고 그 다음에 그때 정한 게 뭐냐면 국어랑 너가 다른 부분에 약하니까 제가 중국어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쪽에는 좀 제가 이렇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능통했던 것 같아요. 능통은 맞나요? 통달, 능숙, 숙달, 어쨌든 근데 언어에 능숙한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국어, 영어, 중국어 언어 쪽은 정말 잘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점수를 높게 받았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만점, 목표는 거기에 대한 만점.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열심히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너가 제일 힘든 게 뭐야? 딱 물어봤더니 제가 수학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수학에서 이게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수학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는 되는데. 그리고 특히 응용 통계가 나오는 순간 제가 이해가 1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더 노력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거는 과거의 얘기고 그 선에서 내가 정한 그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었냐를 정하면 저는 그냥 수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다행인가? 담임 선생님이 제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너 내 수학 시간에 내가 봐줄 테니까 너 영어랑 국어 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완전히 포기하고 근데 수학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문제가 되게 많은데 거기서 제가 찍어봤거든요. 이제 매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점수로 올라가는데 진짜 점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한 30점을 올렸거든요. 100일 동안에 30점을 올린다는 건 진짜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올렸는데 그때 이제 그 수학을 제가 맨날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앞에 몇 개를 내가 아는 거는 풀고 나머지는 다 찍었는데 한 2, 30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꽤 고득점을 맞아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다.
그럼 나머지는 계속 이대로 하고 수학은 포기하고 풀 때 풀고 나머지는 한 번으로 찍기. 그래서 계속 한 번으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항상 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한 35점에서 40점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면은 진짜 나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다.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국어랑 영어는, 중국어는 되게 생각하면은 솔직히 쉬웠어요. 왜냐면 제2외국어기 때문에 심도 깊게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2외국어는 그냥 쉽게 했는데 영어랑 국어에는 지문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세상에 있는, 제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풀 정도로 진짜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영어는 이 세상에 나온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소리 소문이 있어요. 가끔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 지문 내가 여기서 봤던 건데 약간 익숙치 않은 어디서 파는 책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그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문 잘 안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 근데 그 지문이 나오면서 그 책을 정말 지문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줄이기예요. 왜냐면 내가 시간을 줄여서 어려운 문 하면은 쉬운 문제는 빡 풀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을 해서 푸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 볼 시간까지 가질 수 있게끔 지문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문을 읽는 시간이 너무 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그 문제집이 하나 둘씩 치워질 때마다 그 쾌감도 있었어요. 그게 모든 게 100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고 제가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 약속을 지켜야 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점수도 오르고 이렇게 뭔가 하나씩 해나가는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진짜 고3 때 딱 100일만 진짜 정말 100일만 했거든요. 근데 100일 시작 딱 하면서는 제가 딱 변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쉬는 시간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제가 안 노니까 맨 처음에는 야, 너 왜 그래? 너 뭐해? 너 이거 안 돼. 뭐 너 그냥 놀아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친구들도 저를 포기하고 쉬는 시간에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냥 와 대단하다. 너 진짜 계속해 막 이런 식으로 열심히 밀어줬던 것 같아요. 저희 반 친구들, 친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제가 국어, 영어는, 중국어는 다 100점을 맞았나? 아니면 국어, 영어에서 하나를 틀렸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만점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과오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수업이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어디야? 생선 파는데 수산물 시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거기 학원 되게 유명한 데가 있었는데 지금 일타 강사님처럼 인기 강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구과학이 진짜 재밌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큰 학원에 가서 지구과학을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도 흥미를 느껴보지 못했는데 저는 요즘에 티처스라는 프로를 자주 보거든요. 혹시 제 아이 나중에 미래나 내가 잘못하는 것들을 좀 고치기 위해서 보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못했던 거를 딱 성취해낼 때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배우는데 정말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를 제 가외 선생님과 그 지구과학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진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재밌어서 쏙쏙 들어오고 지구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한 과목씩 문제를 점수를 좀 올리고 중요한 거는 진짜 국어 영어 시험을 보는데 정말 되게 수월했어요. 다 아는 거고 지문을 많이 읽고 그걸 하다 보니까 뭐 감자 뭐 이런 우리가 그 고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국어에는. 근데 그 소설을 다 여러 번 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문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집을 너무 많이 풀어보니까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뽑아낸다라도 기본이라는 게 있어. 벗어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그냥 목표를 세웠었어요 선생님하고. 이 100일 동안에는 너랑 나랑 이 문제집 뽀개자. 우리나라에 있는 국어 모의고사 논문 이렇게 펼치는 이거를 그냥 다 부셔버리자 해서 죽자고 했는데 진짜 성과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패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패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부모님들이나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나는 너무 늦어서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뭐 이런 설계를 좀 해보시는 것도
저는 만약에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그 예전에 대학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콘텐츠를 올린 게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을 나와서 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아니면은 200일 전에 깨달았다면, 아니면은 재수를 해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갔다면은 조금 더 많은 선택권이 열려서 더 좀 많은 걸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후회감이 이게 없다가 최근에 생겼거든요. 지금 이런 컨텐츠를 하면 생겼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저를 보셨을 때 제가 따로 회사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서 많은 또 이룬 게 있어서 지금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서울대 뭐 법대를 왔다 하면은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실까, 뭐 이런 그런 생각? 아니면은 제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내 인생에 성공의 길을 걸었다고 하니까 들어주실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실패의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끔찍한 순간이었는데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수학을 완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시간이 됐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죠. 문제를 풀어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는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6번까지가 1점이었어요. 그래서 6점을 얻었고요. 7번은 1.5점이었어요. 7.5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보던 걸 하면은 8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주관식 빼놓고는 찍으면 돼요. 뭐 주관식은 1 아니면 0 뭐 이랬는데, 그때는 또 막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11만 하거나 333만 하거나 뭐 2만 해도 000만 해도 주관식도 어찌저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하지도 않던 짓을 그날 하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했냐면 9번부터 문제를 시작하는데 5개씩 자른 거예요. 9번부터 5개씩이니까 14번까지 뭐 이렇게 그냥 한 번으로 찍기로 나랑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 방법이 더 나을지 몰라 싶어서 5개씩 잘라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3번, 2번, 1번, 5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수능 이제 그날 수능을 보고 와서 집에 와서 TV 보면서 이제 채점을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얼어붙었습니다. 네. 7번까지 맞았고요. 8번부터 마지막 점수까지 빵점. 7.5점.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를 했으면 못해도 20점에서 30점을 나와야 되고, 좀 더 나왔으면 40점을 받아야 되는데 7.5점이 나온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는데, 다행히 다른 점수들이 나와서 인서울은 할 수 있었는데, 나의 그렇게 한 번의 실수로 나 갑자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침울하네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물론 찍었다면 내 실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인문학을 갈 거였고 수학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목소리 너무 작아졌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찍으신다면 하나로 찍어주세요. 제발. 행운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한 저의 노력을 하늘에서는 거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제 대학 입학 이야기를, 저는 그 후로도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3, 4학년 때 또 고생을 하면서 학점을 그러니까 대학 어렸을 때 그때 부모님이 야 대학 가서 놀아, 대학 가면 끝인 것처럼 말씀했어서 취업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또 실수를 1학년 때 저질렀다가 2, 3, 4학년 때 그 취업을 하기 위한 학점을 맞추기 위해서 개고생을 한 그런 진짜 훌륭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만, 사람이 공부머리랑 일머리가 있어요. 저는 일머리가 다행히 있었던 결과 훌륭한 사회인이 돼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번쯤 뭔가를 디디고 넘어서 이겨나고 제가 한번 풀어서 해답을 얻는 그런 첫 번째 그런 노력이 그 학창시절인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회에 나와서 나 그때 이렇게 노력해서 됐었지,
나 이렇게 해서 뭐 해봐 됐었지를 자꾸 경험해서 성공의 경험을 내 것으로 한 번씩 가져보는 게 살면서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의 첫 번째 시작이 대입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혹시 기회가 아직 남으셨고 혹시 재수를 하시더라도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런 방법들 한번 사용해 보실 거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존 노하우의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